기술력이 좋은 업체는 그 시장만 커지면 사실 그 시장에서 많은 부분들을 획득을 해나갈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이제 환경부에서 지원을 해준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특히 스몰캡 종목들에 있어서는. 자, 안녕하세요. 와우넷 박우신 파트너입니다. 금융시장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시장은 사실 지수는 크게 재미가 없었던 하루였는데 종목별로의 변동성은 좀 있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 간략하게 점검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번 주는 이제 동시 만기가 있어요. 선물과 옵션이 동시에 이제 만기를 맞는 그러한 날이 이번 주 목요일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도 잠깐 곁들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리고 지지난주부터 제가 많이 강조를 드렸던 게 사실 바이오와 코로나 치료제 쪽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렸던 종목들 위주로 한번 점검해 드리고, 그리고 이번 주에 한번 주의 깊게 봐야 될 만한 섹터 하나를 선정을 해서 관련된 종목까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금융시장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금융시장 같은 경우는 지수는 뭐 하루 종일 횡보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거래소는 2포인트 상승, 코스닥은 0.89포인트 하락, 말 그대로 이제 강보합, 약보합으로 마감을 한 하루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코스닥보다 거래소가 조금 더 강했는데요. 아무래도 거래소 같은 경우는 오늘 외국인이 637억, 기관도 455억 매수를 가담을 해줬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1200억 매도가 나왔고요. 기관은 745억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코스닥은 좀 상대적으로 약보합에 멈췄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이제 선물 수급을 보시면 개인이 뭐 800계약, 외국인이 697계약, 아주 소폭의 매수가 있었는데, 특이한 점은 제가 자주 말씀드린 이 검은 선, 미결제 약정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라는 건데, 사실 이거는 특이한 점은 아닙니다. 알고 보면 특이한 점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번 주는 동시만기가 있어요. 우리가 매월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12번의 옵션 만기가 두 번째 목요일 날 있는데요. 그 중에 3, 6, 9, 12 요 네 달은 선물도 같이 만기를 맞기 때문에, 이 선물과 옵션이 동시에 만기를 갖기 때문에 이 3, 6, 9, 12월은 동시만기일이라고 부르는데, 이번 달이 이제 9월 달인 거죠. 그래서 이번 달 두 번째 목요일인 9월 9일 날 동시만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시만기가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선물도 만기가 이번 주에 이제 있다 보니까 3개월 동안 누적되어 있던 물량들이 만기 전에 청산 수요가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결제 약정은 감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이러한 현상은 지난주 수요일부터 계속 감소를 해왔고요. 이제 만기주에 본격적으로 들어온 오늘장 같은 경우는 큰 폭의 미결제 약정의 감소가 좀 있었던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내일 모레도 이러한 미결제 약정의 감소는 지속적으로 발생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목요일 날 이제 종가 기준으로 선물은 정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도 정산이 환매가 되지 않은 물량에 대해서는 목요일 종가 기준으로 정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이러한 전반적인 구도 내에서 어떻게 보면 만기 지수를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건데, 일단 만기 지수 큰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우리 지수가 이제 이렇게 한번 하락을 하고 올라온 과정들을 한번 보시면, 이 피보나치 상의 1차 반등 자리까지 이렇게 반등을 했고요. 그리고 2차 반등 자리까지 반등을 하고 1차 반등 자리까지 이렇게 조정을 줬고요. 그리고 3차 반등 자리까지 또 반등을 하고 또 조정을 줬고요. 그리고 2차 반등 자리에서 또 반등이 나오고, 여기서 또 조정을 이 앞전 고점까지만 딱 줍니다. 그리고 또 올라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철저하게 계단식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지금 움직였다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지금 순리에 맞게 움직인 지수예요. 그래서 지금 3200까지 반등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피보나치상으로는 3200 이상까지 지수가 올라간다라는 건 사실상 8월 달에 나왔던 이 하락 추세가 끝났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지금은 그 직전까지 와 있죠. 그래서 이 8월 달에 있었던 이 하락에 대한 충격은 어느 정도 끝났다라고 보는 게 지금은 맞아요. 물론 뭐 완벽하게 돌파는 안 됐지만 지금 이 부분은 저는 오히려 만기의 영향으로 보고 있는 게, 이번 만기 같은 경우는 사실 현재 3200 기준으로 지수가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외국인들은 무조건 수익을 보게 이미 포지션이 짜져 있어요. 반대로 개인들은 무조건 손실을 보게 짜져 있고요. 또 이 사이에서 증권, 즉 기관계는 3170 기준으로 지수를 좀 맞춰놓은 상황입니다. 양매도 포지션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현재 3200에서 조금 더 올라가도 상관은 없고 조금 빠져도 상관이 없는데, 가장 극대화되는 구간은 3170 정도로 맞춰놨습니다. 그 안에서 외국인들이 또 가장 많이 수익을 보는 구간들을 보면 3170 이하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3200이나 그 이상을 가도 외국인들은 수익을 많이 봅니다, 이미. 하지만 극대화가 되는 구간은 그렇다는 거고요. 개인들은 사실 어느 구간을 갖다 놔나 손실인데, 개인들은 또 지수가 빠질수록 손실이 더 커집니다. 네, 옵션 때문인데, 어찌됐든 그러한 부분들을 종합해서 본다면 만기 지수는 일단은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3170 기준으로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더 구체적으로는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어떤 점쟁이 밖에는 되지 않아요. 이게 뭐 맞든 틀리든 간에 이건 이제 점쟁이 밖에 되지가 않는 거고,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하는 영역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사실 지수는 올라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는데, 특히 이번 만기 같은 경우는 이미 승부가 결정이 났기 때문에 외국인과 개인의 승부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수가 꼭 올라가야 된다, 떨어져야 된다라는 게 딱히 없는 상황이에요. 그 정도로 이미 손익이 많이 갈려있는 상황인데, 그 와중에서도 세세하게 어떤 맥시멈 구간을 보자면 3170이라는 거고, 결국은 지수가 현재 이제 기준으로 만기 때까지 얼만큼 조정을 주느냐 내지는 얼만큼 상승을 하느냐의 차이는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에 따라 철저하게 갈릴 겁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은 아직 선물 쪽에 더 고점에서 매도를 해놓은 매도 물량이 조금 더 쌓여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이 물량을 만기 전까지 매수를 해서 청산을 한다 라는 개념이라면 지수가 좀 더 강할 거고요. 그게 아니라 이 물량을 만기 때 자연스럽게 종가에 정산이 되는 개념으로 넘겨간다 라는 개념이면 살짝 눌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현재 지수에서 더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는 사실은 당장 뭐 내일 모레 그리고 만기날까지 요 3일 동안에 외국인 선물 수급에 따라 좌지우지 될 거라고 말씀을 원리적으로는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런 수급들을 보기 직전에 그냥 어떤 외국인과 기관과 개인의 니즈를 가장 만족시키는 구간은 어디냐? 3170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시장 지수를 좀 설명을 드리겠고, 사실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자주 목격을 합니다. 이렇게 외국인의 오늘 선물 수급인데 파랑선입니다. 이 외국인의 선물 수급과 지수의 흐름, 검문선이거든요. 어떤가요? 거의 일맥상통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사실 대부분의 날들이 이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철저하게 외국인 선물 수급에 따라서 지수는 좀 좌지우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빠르게 지난주와 지지난주 말씀드렸던 종목들,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주의 깊게 봐야 될 만한 특정 섹터 그리고 관련된 종목까지 언급을 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주에 언급드렸던 종목 중에 우선 바이오리더스라는 종목을 제가 지난주에 언급을 드렸을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에 치료제 관련 종목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사실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려다가 누락을 해서 추가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이 자리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8월 30일 날. 자, 그리고 추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음날 20%가 상승을 했고요. 다음날 추가 상승했고, 하루 조정 주고 또 상승했다가 오늘 또 조정을 줬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일주일 전보다는 이미 한 20% 이상 주가는 이미 상승이 되어 있고, 장중에 30%도 넘게 상승을 했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앞선 고점을 지금 돌파를 했어요. 이 앞선 고점을. 그리고 지금 그 부근에 주가가 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이제 눌려주는 구간에 좀 나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많이 눌려봤자 11,000원 부근 정도가 저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재차 한번 상승에 대한 흐름을 탈 수가 있다. 왜냐하면 주봉상 보시면 아직은 갈 길이 좀 멀어 보이는 차트입니다. 앞선 고점 27,000원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굉장히 장기적인 하락을 했다가 지금 대량 거래와 함께 지금 올라서고 있는 종목이라서 매물대도 15,000원, 16,000원 구간부터 이제 나오기 때문에 아직은 좀 위로 여지가 좀 많이 열려 있는 종목이다. 따라서 누릴 때마다 아직 관찰을 계속 해야 되는 종목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지지난주에 제가 국전약품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이건 사실 금일장 상한가를 들어갔어요. 제가 지지난주 말씀을 드렸던 가격대는 이 정도 가격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한번 움직임이 있었지만 일주일 정도 쉰 이후에 다시 한번 지금 슈팅이 나오면서 이 전고점 구간을 강하게 지금 돌파를 했거든요. 이 종목 역시 이 종목은 상장한 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앞선 고점이 12,000원대 후반에 있고 이미 12,000원까지 주가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점 트라이를 하겠죠. 이 고점을 뚫어내느냐, 저항을 맞느냐에 따라서 일실현을 하고 다시 밑에 자리를 노려보느냐, 내지는 추가적인 상승세도 기대를 해보느냐. 즉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수익 극대화가 가능해 보이고, 이제 없으신 분들은 조금 눌려주는 구간, 이 종목이 눌려준다면 1,500원 이하로까지도 눌려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500원에서 10,000원대 초반까지 한번 이 자리를 한번 혹시나 눌려주면 또 노려볼 그러한 포인트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따라가기보다는 눌려줄 때를 공략을 말씀을 드리겠고, 들고 계신 분들만 수익 극대화 하시기에 지금은 좋은 자리다. 왜? 신고가를 갔으니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뭐 한국 BNC는 사실 뭐 제가 뭐 추가로 말씀은 드리진 않을 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뭐 들고 계신 분들의 영역입니다, 이미. 사실은 그를 들고 계신 분들도 수익 실현은 이제는 하셔야 되는 영역까지 넘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수익 실현을 이제 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은 움직임들이 워낙에 좋았고, 그 밖에 이제 신약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지노맨 컴퍼니, 마이크로바이옴 종목들만 제가 점검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이 지노맨 컴퍼니도 지금 지속적으로 바닥에서 강하게 지금 올라와 주고 있고요. 금일시장에서도 장중 조정으로 그치고 다시 상승 반전을 했는데, 이 종목이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종목들을 8월 중순부터 지금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고바이오랩 최근 들어서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제노포커스까지 최근 들어서 상승세가 나오고 있죠. 이렇게 이제 종목들을 끌고 가고 있어요. 마이크로바이옴 신약이라는 어떤 카테고리 안에서 좀 싼 종목을 노려본다면 제노포커스가 흐름은 바닥에서 돌리는 흐름으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고바이오랩은 사실 추세가 한번 무너졌다가 올라오고 있지만 역시 이제 가격에 대한 모멘텀을 한번 잡아봐 볼 수 있는, 추가적으로 한번 눌렸을 때는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지 않을까. 대장은 지노맨 컴퍼니인데 워낙에 지금 추세가 강합니다. 그래서 뭐 많이 가면 이런 6만원대까지 한번 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추경 매수보다는 이 종목은 조금은 기다리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제노포커스나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는 아직도 저점 라인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고요. 지노맨 컴퍼니 같이 선두권에서 치고 나간 종목은 눌려주는 구간을 한번 노려볼 필요가 있겠다. 한번 노려볼 만한 자리는 5만원을 살짝 하회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5만원이 깨졌을 때는 눌림목 자리 공략으로 저점 매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코로나 치료제 관련 종목과 이제 바이오 신약 쪽에서는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된 신약 업체들 간략하게 차트로 좀 리뷰를 해드렸고, 이제 금일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금일 먼저 말씀을 드릴 종목은 제가 이제 환경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경 관련 섹터는 단기 트레이딩도 좋지만 중장기 모멘텀이 있는 섹터고,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말라는 증시 경험에도 맞으면서 글로벌 정책과도 수렴하는 그러한 섹터죠. 그러한 종목으로 일단 대형주에서는 먼저 삼양홀딩스와 요
곁다리로 삼양 패키징까지 같이 보셔라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삼양홀딩스는 삼양그룹의 지주사입니다. 삼양그룹의 지주사고요. 실적이 워낙에 좋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삼양그룹의 삼양패키징이나 삼양사 같은 상장 계열사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쪽 회사들이 환경 모멘텀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삼양바이오팜이라는 예전에 삼양홀딩스 자회사가 비상장으로 있었는데, 올해 초에 삼양바이오팜이 삼양홀딩스의 흡수합병이 됐습니다. 즉, 이 삼양홀딩스라는 회사는 삼양그룹의 지주사 역할도 하지만 사업 영역으로는 사실 바이오 사업 영역을 흡수합병을 통해서 갖고 있는 업체인데, 지금 올릭스 자회사와 mRNA 백신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삼양홀딩스 차트입니다. 이런 자리가 이제 앞선 고점으로 좀 형성이 됐던 자리예요. 12만 원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최근에 거기에 대한 돌파 시도가 이제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 4월달에 한번 시세가 강하게 분출이 됐다가 가격 조정을 주고 기간 조정까지 거치고 구름대 전부 뚫어내면서 이 기간 조정을 겪으면서 보여줬던 고점이 12만원대에 대한 돌파가 지난주 목요일부터 나타나고 있어요. 장중에 12만 7천원까지 가면서 이 자리에 대한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고 모멘텀이 좀 발현이 될 수 있는 시기에 도래한 게 아닌가 라는 판단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서 제가 실적이 좋다라는 표현을 드렸는데, 현재 시가총액이 1조 320억인데 기존의 실적은 연간 1000억에서 많게는 작년에 1700억까지 기록을 했던, 실적 대비 시가총액이 비싸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근데 재미난 건 올해 실적입니다. 지금 올해 1분기와 2분기 실적 합한 게 837억과 1151억, 1988억, 즉 한 2000억가량의 영업이익을 이미 올해 상반기에 냈는데, 앞서 연간 실적을 보여드렸지만 연간으로 2000억 이상을 낸 적이 없어요. 이미 올해 상반기에 근데 20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이 찍혔습니다. 하반기까지 감안한다면 4000억까지도 찍힐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 4000억 기준의 영업이익으로 시가총액이 1조라면 굉장히 저평가 상태겠죠. 그래서 일단 좀 가장 안전한 종목으로는 삼양홀딩스를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 같이 볼만한 게 삼양패키징인데, 왜 그러냐면 이 삼양패키징이라는 회사가 이제 바이오 플라스틱, 즉 폐플라스틱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모멘텀을 이 삼양홀딩스와 삼양패키징이 모두 받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삼양사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 쪽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역시 삼양그룹의 지주사인 삼양홀딩스는 이 삼양사에 대한 모멘텀도, 친환경 관련 모멘텀을 같이 받고 있는 거죠. 거기에 바이오까지 있고 실적이 좋다 보니까 홀딩스를 일단 탑픽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 환경에만 좀 집중을 하자면 삼양패키징도 나쁘지가 않다. 그래서 삼양패키징 주가를 한번 보여드리면, 사실 얼마 전에 기존 고점을 돌파를 하고 차트는 오히려 더 윗단에 있어요. 최근에 환경에 대한 관심이 뜨겁기 때문인데, 기존 5월달 고점을 최근에 이때 한번 트라이를 하고 돌파가 됐습니다. 그쵸? 기존 고점을 트라이하고 돌파가 됐고, 지금 시세가 좀 낮다가 여기서 살짝 늘려주면서 움직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3만원 이하로 갈 가능성은 좀 많이 떨어지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늘려줄 때마다 추가적인 상승세를 노려보는 매수는 충분히 가능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 회사도 나쁘진 않지만 내용 측면에서는 삼양홀딩스라는 회사가 더 내용이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까지 이렇게 같이 패키지로 일단 환경 관련주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 그 다음 제가 이제 중소형 환경 관련주 두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나노라는 회사와 엠바이오니아라는 회사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두 회사는 같은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노라는 회사 한번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자, 앞서 시세 한번 나오고 조정 주고 최근에 이제 반등을 하면서 금일 자리에서 이제 볼린저 상단과 일목균형표 기준선까지 모두 올라탄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내일부터 한번 기대가 되는 그러한 맥점 자리에 좀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 과거에는 사실 주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지금 빠졌습니다. 빠졌다가 이제 와서 대량 거래와 함께 막 돌리는 자리니까 뭐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도 없죠. 네, 엄청 많이 빠져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을 왜 친환경주로 보느냐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게 그 작년 9월 29일 날 환경부에서 나온 보도자료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그 당시에 뭐를 했냐면, 녹색 산업을 선도할 그린 뉴딜 유망기업 100을 2022년까지 선정을 하겠다 라고 발표를 하면서 처음으로 일단 41개사에 대해서 선정하고 발표했던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기업들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비를 최대 30억까지 지원을 하겠다라는 건데,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내용들을 보면, 녹색 혁신기업, 그린벤처 이렇게 해서 총 41개사를 21개사, 20개사를 이제 선정을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 눈에 많이 띌만한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들을 쭉 보시면 주식회사 나노가 있고요, 아모그린텍이라는 회사가 있고, 지에넌 에너지라는 회사가 있어요. NK라는 회사도 있고요. 다 상장사니까 좀 익숙한 회사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라는 회사도 최근에 주가가 엄청 많이 오른 업체죠. 상장사 중에서는 뭐 이런 회사들이 눈에 띄는데, 그 중에서도 일단 나노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 기술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요게 이제 올해 7월 9일날 나온 역시 환경부 보도자료인데, 이 그린 뉴딜 유망기업 출범에 즈음해서 이제 코엑스에서 여러가지 행사들을 좀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린 뉴딜 유망기업에 대한 사례 발표 뭐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사례 발표에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 회사가 나노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나노라는 회사가 여기 보면 초미세먼지 제거 탈질 촉매 SCR 카탈리스트 업체로 이제 소개가 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가스발전소, 석탄발전소 이런 주요 에너지원, 그리고 선박엔진, 소각시설, 각종 산업 플랜트에 이 동사가 만드는 SCR 카탈리스트가 활용이 된다라는 거죠. 일종의 촉매 제품이고요. 자체 생산한 촉매 원료를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기술력은 국내에서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술력이 좋은 업체는 그 시장만 커지면 사실 그 시장에서 많은 부분들을 획득을 해나갈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이제 환경부에서 지원을 해준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특히 스몰캡 종목들에 있어서는. 그래서 일단 이 나노라는 기업을 한번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엠바이오니아라는 기업도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사실 이게 좀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많이 올라서 지금 금일 시장에서 신고가까지 와 있는 상황이에요. 신고가까지 와 있어요. 이 회사도 상장한 지는 오래되지 않았고요. 예, 이때 코로나 때 이제 큰 폭의 하락이 좀 있었습니다. 하락이 있었고, 예, 쭉 올라오는 과정에서 최근에 강하게 지금 시세를 분출하고 있어요. 예, 최근에 이 회사도 보시면 또 이런 자료가 있어요. 요거는 6월 3일, 올해 6월 3일에 나온 환경부 보도자료인데, 역시 이제 녹색 기업 그린 뉴딜 유망기업이라고 해서 31개 기업을 이 당시에 이제 추가 선정을 했는데, 이 추가 선정한 기업들을 보면, 예, 여기 녹색 혁신 기업에 엠바이오니아라는 회사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엠바이오니아라는 회사를 한번 조사를 해보면, 원래는 이제 수처리 필터 관련된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수처리와 관련된 부분도 친환경 소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지만, 이 회사가 탄소 쪽으로 지금 신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얼마 전에 이제 보도 자료가 나온 것도 있지만, 이 탄소 섬유 관련된 신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거기에서 추가적인 어떤 성장 산업으로의 진입을 지금 꾀하고 있고, 그 안에서 환경부에서 어쨌든 그린 뉴딜 혁신 기업으로 동사를 선정을 하면서 지원을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좀 원활하게 이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좀 하고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의 가치보다는 어떤 미래 가치를 보고 충분히 매매는 가능한데, 최근에 사실 좀 많이 올라서 오늘 신고가까지, 이게 지금 상장 후 최고 신고가거든요.
굉장히 의미 있는 가격이기도 합니다. 이 가격까지 왔다라는 건 추가적인 시세도 나온다라는 의미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단기에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일정 부분 조정이 나올 때 진입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중기적으로는 추가 시세가 충분히 가능한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엔바이오니아는 살짝 눌려주는 구간을 한번 노려보실 필요가 있겠고, 나노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뚫은 자리이기 때문에 당장 내일부터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삼양홀딩스 같은 경우도 내용이 워낙 좋죠. 지금 뭐 기존 박스권 고점에 대한 트라이가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보셔야 되는 종목이고, 마지막으로 삼양패키징도 이제 기존 고점을 뚫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크게 눌릴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눌릴 때마다 같이 보실 만한 삼양홀딩스와 같이 놓고 보실 만한 종목으로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삼양홀딩스, 삼양패키징, 나노, 엔바이오니아까지 설명을 드렸고, 관련된 종목은 조금씩은 다르지만 뭐 바이오 플라스틱이라든지 내지는 뭐 SCR 카탈리스트, 탈항 촉매 물질이라든지, 그리고 엔바이오니아 같은 어떤 탄소와 관련된, 수처리와 관련된 환경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모두 공통점은 친환경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환경과 관련된 종목들, 사실 최근 시장에서는 뭐 유니드라든지 캠트로스라든지 에코프로 HN이라든지 주목하는 친환경 기업들이 이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들 기업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후발주자로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 이미 또 후발주자들도 보여드렸다시피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로도 괜찮은 그러한 아이템이, 이런 친환경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으로 금일 유튜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말이 좀 빨랐는지 모르겠네요. 전달해 드리고 싶은 말들이 좀 많아서 좀 빨랐는데, 뭐 시황이나, 그리고 지난주,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과 섹터, 그리고 이번 주에 말씀드리고 싶은 섹터와 종목까지 정리를 해 드렸으니까 잘 활용을 하시면서 이번 주도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시길 바라면서 이만 유튜브 방송, 월요일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